만약 누가 먹어도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떡볶이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로 떡볶이 가게를 연다고 해볼게요. 학생들이 하루 종일 몰리는 상권에 가게를 차리는 것과 사람이 거의 없는 노인들만 사는 시골 변두리에 가게를 차리는 것, 과연 결과가 같을까요? 아무리 레시피가 완벽해도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알고 있어도 그 기법을 어떤 종목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을 찾을 때 어떤 종목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영상 막바지에 나오니까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을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 지지와 저항.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도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공부를 했지 정확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실 때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지와 저항을 찾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지와 저항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놓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 놓고 봤을 때, 자, 차트가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조정받고,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요게 상승하고 맞고 떨어진 자리가 저항이고요.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반등한 자리가 지지입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차트 분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어디에서 맞고 떨어지고 어디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결국에는 맞고 다시 상승하는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맞고 떨어지는 자리는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만 잘하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대해서 아무리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왜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뭣도 보고 이제 하실 텐데 결국엔 이 기법 자체가 이제 매수매도 타점을 찾는 게 이 기법 아니겠습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서 매수매도 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고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는 지지다. 이것만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차트상에서 교차되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이 이평선을 지지와 저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이 거래량이 터진 이런 기준봉을 지지와 저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지지 저항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차트 하나를 가지고 지지 저항을 보는 방법이 적어도 한 10가지 이상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조 지표까지 다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많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잘 찾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법이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을 찾는 방법 중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잘 맞는 방법이 좋은 기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차트 분석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지지저항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 하나에서도 지지 저항을 대입을 해 보려고 하면 한 10 가지도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준봉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평선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격과 가격이 만나는 점을 이어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피보나치 이용을 한다면 0.382 구간일 수도 있고 0.5 구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보조 지표를 쓴다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심선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단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맞는 것 같고 한데 종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고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란 거냐? 요런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이제 차트의 종류,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나는 대형주 매매를 하겠다. 나는 급등주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 지지 저항을 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주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기준봉을 그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수 타점으로 찾기도 하고 이제 매도 자리로 잡기도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이제 기준봉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이평선이라든가 아니면 캔들이 맞고 떨어진 자리를 연결을 해서 지지를 받는 자리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지지 저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것 말고도 뭐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냥 그 추세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 저항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매수 타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반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의미 있는 자리로 본다든지 나만의 특별한 기법을 따로 만드셔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보존 지표를 대입을 해서 보는 방법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그런 흐름대로 좀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에 얘기했었던 뭐 추세선, 이평선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지지 저항을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급등 테마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여기에서도 또 분류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완전 이게 잡주들. 예를 들면은 이런 잡주라고 함은 시총이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좀 살펴보면은 분봉상으로 이렇게 이제 상한가까지 만드는데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는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이거는 뭐 중간에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급등주긴 하지만 약간 좀 시총이 있고 좀 묵직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되죠. 자, 이런 종목은 대형주는 아니지만 급등주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이런 잡주와 대형주의 한 중간쯤 되는 포지션에서 이제 자리가 괜찮으면 이렇게 이제 추세 타고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외에 이제 테마주 차트랑 상관없이 그냥 테마가 붙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오르는 뭐 이런 종목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죠. 대형주를 얘기했고 그다음 중소형주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잡주, 중대형주, 테마주 여기서 뭐를 매매를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것을 좀 좋게 보고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지난달까지는 장 분위기가 괜찮은데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장에는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평소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테마주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스타일은 약간 시총이 있는 중대형 테마주가 그래도 이제 분석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지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런 조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때도 이런 종목 안에서만 대입을 해보셔야 제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왜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시면은 모든 종목에 똑같이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 기법 배웠는데 대입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럼 또 버리고 또 여기다 또 대입해 보니까 또 좀 맞는 것 같더니 또 안 맞아. 계속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죠?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 놓고 기법을 배우더라도 그 안에서 적용이 되는 종목을 찾으셔야지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종목에도 대입하고 이 종목에도 대입하고 이 종목에도 대입하고 여기에도 대입하고 하려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분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시총이 크면 무조건 중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요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국내 시장에 맞게 테마주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겠지만 이 중에서 약간 이제 좀 시총이 있는 중대형 종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시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천억,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낮은 종목도 가능은 한데 그것은 이제 차트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터졌냐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는 둘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5천억에서 1조 언저리에 있는 이런 종목을 중대형 종목이라고 보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어떤 기준을 놓냐면 이 캔들이 단일 봉 하나가 그래도 최소한 이제 몇 달 이내에 20% 이상은 상승했던 적이 있는가, 이 기준이 맞으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테마주 중에 이제 중대형 종목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종목은 이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가능하면 찾아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차트가 띄어져 있는 현대모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중대형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2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거를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자고 하면은 이 구간 안에서 뭐 특별히 거래량이 엄청 터졌던 것도 아니고 20% 이상 나온 양봉도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좀 매력이 없는 차트였던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제 그런 차트가 되겠죠. 자, 근데 이날 이제 상한가를 만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략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당시에는 주식 가격이 6,000원대였기 때문에 지금이 13,6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종가가. 그럼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요거 한 절반 정도니까 뭐 한 6천에서 7천억 정도 됐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시총도 적절하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2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테마가 있는 로봇 관련주고,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럼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런 종목을 찾아야 그 다음에 매수 자리도 찾고 매도 자리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상권에 떡볶이 가게를 차리는 거랑 저 시골 변두리에 노인들밖에 살지 않는 그런 동네에 가게를 차리는 거랑 결과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어떤 종목에다가 써먹을 건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그 방법이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정립을 하지 못하면 좋은 걸 가르쳐 줘도 뭐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보니까 안 맞아. 또 여기다 해보니까 또 안 맞아. 또 사기꾼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법,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법만 몇십 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못 써먹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이제 찾아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런 종목을 찾으셨다라고 하면 어떤 비슷한 종목들이 있는지 또 봐야겠죠. 자, 이제 이 현대모백스라는 종목, 이제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이럴 때 이제 뭐 장대양봉도 나왔고, 그리고 시총은 한 6천억 정도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수시로 터져주는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유진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예를 들어드렸는데, 테마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1,000억밖에 안 되지만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좀 재미없는 차트였다가 이때부터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이런 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우주항공 테마를 타고 상한가를 만들고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이 그닥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종목이 이제 많이 보이진 않는데, 꼭 시총이 5천억 이상 되지 않더라도 시총이 작은 종목 중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좀 별로다, 이게 이제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 얼굴을 못 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종목이 2,0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차트들이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앞에 이제 시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뺄게요. 지금 당장 이제 제가 찾아놓은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 1,000억에서 5천억 한 요 선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차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어떤 종목들 보면은 이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일단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별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 종목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홀로 거래량 한번 띵 나오고 이제 그 뒤로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렇게 나오는 척하다 빠지고 나온 척하다 빠지고, 이런 거는 장중에 올랐었는지도 조차 파악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대금도 하루에 뭐 100억 미만으로 20%까지 올렸다가 빠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일단 하지 말자.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생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이 1차로 터지고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후속으로 또 거래량이 또 터지고 있는지, 이 나홀로 거래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래량이 터졌어, 그리고 추세가 바뀐 것 같아, 근데 아직 애매해, 근데 그 뒤로 쉬었다가 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지. 자, 이런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조금 좀 고민인데, 이해되시나요? 아까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거래가 터지고 후속으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죠? 여기서 또 이제 쉬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 종목을 찾아라. 아시겠죠? 자, 보통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이 이 시장에 이제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물론 뭐 시총에 따라서 300억짜리 이런 종목이 막 점상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동안에 누적 등락률 상위 차트들을 한번 쭉 돌려보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조건에 맞는 종목인지 한번 좀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어떤 걸 골라야 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이죠.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 조건에 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도 터졌고 그리고 이날도 이제 상한가 만들면서 아마 이거 좀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최대 거래량 터졌으니까 그 이후로도 조정받고 거래량이 더 터지고 또 그 이후에 조정받고 뭐 조정 이제 거래량 줄어들고 또 계속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아까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종목에 해당이 되겠죠. 시총도 지금 5천억이고 이때는 5천억이 아니었겠죠. 한 2천 몇백억 됐겠죠.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된다. 요거는 신규 상장이니까 패스. 요것도 패스. 요것도 패스. 자, HVM 요것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죠.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 주고 이땐 상한가도 나왔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얘도 가능은 하다. 이제 어떤 종목이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이랑 비슷한지 감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자, 옴테라피우틱스 요거는 오히려 좀 대형주에 맞는 그 흐름이 아닌가. 시총이 2조 정도 되네요. 엔젯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 해당은 된다. 그치만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다른 거를 해도 괜찮을 듯하다.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요거는 오늘 상승 나온 종목이죠. 자, 시총은 1,600억 정도고 일단 뭐 이렇게 거래 터지고 또 오늘 상한가 나온 모습까지는 좋습니다. 예, 요것도 가능은 하다. 링크 솔루션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제 상한가를 만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요런 모습이겠죠. 이때까지는 저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요때부터는 좀 눈여겨 보지 않았을까. 예, 그죠? 예, 요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캠트로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윗꼬리가 좀 많은 게 이제 단점이죠. 근데 뭐 정할 게 없다면 모를까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관심 종목 한 C급 정도에는 넣어놓을 수 있을 정도. 세아베스틸 요것도 뭐 놓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이니까 패스하고. 클로봇도 뭐 제가 이때부터 표시하는 거 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기준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돌려보면서 이렇게 뭐 요거는 조건에 맞고 요거는 좀 조건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어디에서 매매를 하셔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오늘은 지지저항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떤 종목 안에서 지지저항을 찾을 거냐 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다른 건 몰라도 차트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목적은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이에요. 투자를 잘 하려면 차트 분석보다는 심리나 어떤 마인드 같은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올려드릴 텐데 빨리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등업을 하시면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등업만 하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